안녕하세요. 국어과 팀장 사고려 계신 사신국어 김재현입니다. 저번 달에 하실 때, 며칠 전에 했을 때 오셨던 분 혹시 손 좀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같은 얘기 해도 되겠네요. 일단 다른 분이 계시면 안 되니까 일단은 짧게 할게요. 원래 다른 데 가면 설명회 하면 구경수, 과 그리고 원래 이제 메인 분 오시는데 여기는 맨 끝이 국어라서 항상 좀만 짧게 계속 그래요. 짧게 할게요. 왜 G2 국어를 선택해야 되는가? 자, 일단은 이게 지금 대지고 같은 경우는 이거랑 좀 달라요. 대지고 같은 경우는 좀 바뀌어가지고 일단 대지고는 대지고 지원하시는 어머니 학생 중에서 별로 없네요. 대지고는 이제 외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오고요.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고 나머지들은 학교가 다 똑같아요. 어쨌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 딱. 그리고 서술형은 다른 데랑 비슷하게 나온다.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내신 현황이고요. 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이제 대지고를 제외한 외부 지문의 출제율이 평균 50% 안팎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보성고 지원하시는 어머니. 보성, 그리고 죽전, 구성.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쪽쪽. 자, 외부 지문에 어쨌든 다른 학교, 대지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의 공통점은 외부 지문이 평균 50% 안팎으로 나와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의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자, 우리가 이런 정보 같은 거 어머니들이 뭐 이거 외워서 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국어라는 과목은 보세요. 국어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뭐 같아요? 다른 과목 다 떠나서 국어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 일단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뭘까요? 한 10년 전쯤인가? EBS에서 그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주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차이점을 연구를 해서 계속 오랫동안, 그래서 결국 딱 알아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잘하는 애, 뭐 전교 10등하고 뭐 1등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잘하는 애들. 걔네들의 가장 큰 게 뭐일까요? 그래서 한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한때 유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행하는 거. 네 글자로. 뭘까요?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가 뭘까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만약에 국어를 지금 이 상태에서 기말고사를 봐도 100점이 나와. 그런데 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수학은 90점이 나와. 그럼 수학을 더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수학이 더 못하는 것 같아. 그럼 국어에다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럼 수학은 90점이 나오는 거고 국어는 100점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120점은 없으니까. 그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만약에 지금 5분 동안 너한테 너 5분 동안 단어 몇 개 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 50개요. 어떤 애는 40개요. 그랬어. 그럼 누가 더 잘하는 애예요? 50개가 잘하는 애죠. 근데 50개 하는 애는 55개를 외웠어. 근데 40개를 하겠다는 애는 40개를 외웠어. 누가 더 대학을 잘 갈까요? 메타인지가 좋은 애가 잘 가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질이나 이것보다는 메타인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키울까요? 그리고 메타인지가 안 좋은 애들이 특히 국어를 못해요. 보면은. 메타인지는 그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보면 여기가 위에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교무실에서 내가 이걸 질문하는 걸 봤어요. 선생님 지수가 왜 여기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냥 보내는 거야. 미친. 야 꺼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로 알아봤어요. 왜 여기 있을까? 저 혼자 너 수학 선생님도 아닌데 왜 있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궁금하셔가지고 또 잠 못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시대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만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수학만 잘해도 먹고 살죠. 부대표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저 되게 친한 지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왔죠. 여기 왜 와요 제가. 자, 2에서 2승이게 이게 뭐냐면 시계 있잖아요. 시계 그 추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그냥 모양을 따온 거예요. 같이 보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늘 집에 가서 야 이것만 기억에 남으면 안 돼요.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기억에 남을 건 뭐냐면 학생들이 메타인지가 좋아야 돼.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진짜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럼 왜라는 질문만 잘하면 되냐? 엄마 왜 하늘이 왜 파래? 뭐 초등학교 뭐 이런 그때 해야죠 그거는. 그죠? 고등학교 왔는데 엄마 오늘 왜가 입술이 왜 파래? 엄마 얼굴은 왜 커? 나한테 선생님 얼굴 왜 이렇게 커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왜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진짜.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에 어릴 때부터 막 그 부모님하고 계속 질문할 때, 아이가 질문할 때 계속 받아주면서 이랬던 아이들이 보통 이제 사고력이 좋거든요. 근데 다시 타임오프 할 수 없잖아요.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웹툰이나 드라마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지만 현실에서는 유행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어라는 과목은 결국에는 왜라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왜를 하면 안 돼요. 국어는 의미 있는 왜를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자, 국어의 기본은 문학이나 문학이나 독서나 마찬가지예요. A면 B이다. A면 B이다. 이렇게 이제는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국어는 있잖아요. A면 B이다 라고 만약에 어느 독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자,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얘는 이거의 근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지금 가장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물론 얘가 이 근거가 이 주장에 왜 타당하지? 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거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야. 근데 머리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때려 죽여도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왜를 하는데 여기서 왜? 라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만약에 그 지문을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걔는요 시간을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야. 의미 없는 왜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되게 비효율적인 왜예요. 자, 우리는 국어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되게 의미 있는 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학생 스스로가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그걸 할 줄 아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하나예요. 예비고 1이죠. 그거 할 줄 아는 학생이면 올해 수능 있잖아요. 그거 봐도 90점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중3 애들, 그 예비고 1 애들 올해 수능 봐도 95점 이상은 나와요. 지금. 걔가 국어를 고등학교 과정 했어요? 안 했죠? 그래도 나와요. 국어라는 과목은 그래요. 수학은 불가능하지만. 그게. 수학은, 국어라는 과목은 선행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선행을 하려면 말 그대로 인생을 선행해야 돼. 내가. 나를. 먼저. 타임오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애가 없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애가 돼야 돼. 드라마에 있는데 그 모르시고 안 웃는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이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어가 가장 선생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필요한 왜와 필요 없는 왜를 구분해서 질문하러 올 때 질문을 하죠. 제가. 너 이거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그게 필요한 왜예요. 아이가 질문할 때 선생님 이건 왜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너 그 왜가 왜 궁금한데?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럼 이런저런 얘기 하겠죠? 그럼 제가 이건 이래서 필요 없는 왜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걔는 사신스러워지는 거죠. 저예요. 사신이. 사고력의 신. 그래서 우리 반에서 가장 칭찬이 사신스럽다. 이게 가장 큰 칭찬이고 부대표스럽다 이건 거의 싸우자는 소리죠. 우리 구대표님 정말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일단은 이거대로 쭉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어떤 핵심만 얘기를 했어요. 핵심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너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왜라는 질문을 잘하면서 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어라는 과목은 올라가요. 그것이 내신이든 교과서 외든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자, 뭐 교과서 학습은 당연히 뭐 기본이죠. 그리고 낯선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국어적인 사고력이 좋아야지. 논리적 타당성이에요. 결국엔 국어라는 과목은 자, 문학은 논리적 타당성. 어떤 인물이 저 행동을 했는데 왜 이 행동을 했을까? 요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 타당성. 어떤 인물의 심리가 어떻다고 얘기할 때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지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독서는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독서는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중요한 정보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자, 독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문을 한 번 딱 읽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어디서 듣죠? 한 번 읽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걔는 만약에 근데 독서 과학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읽고 나서 그걸 어떻게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못하죠.
그런데도 풀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보와 의미 없는 정보를 구별해서, 의미 없는 문제를 대간절은 의미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A면 B고 C면 D다, 뭐 Z면 X다. 그럼 굉장히 정보가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맨 끝에 Z면 X다야. 근데 문제가 나왔는데 Z야. 그러면 이 새끼는 답이거나 답일 가능성이 높은 선지가 되는 거고, A하고 B가 막 나왔어. 그러면 가서 나중에 확인해도 되죠. 답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는 뭐 제가 가르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학원에 일단은 국어과의 가장 큰 장점은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국어과 팀장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 총 이제 4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그 4분의 선생님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부선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죽전 선생님, 대지고 선생님, 부선고 선생님을 이제는 따로 일단 기본 메인 4학교에다가 플러스 하나 정도를 더 해서 8개 학교를 정도를 저희 학원에서 케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케어할 때 중요한 거는, 자, 기본적으로 정기병 위에 주간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막 조교 쓰거나 이러지 않고요. 부대표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할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지금도 하고 있고요. 11월 달 동안에 하고 있고, 자, 질문하러 오죠? 틀린 거. 그러니까 한 질문하고 풀러와요. 무조건 틀리면 저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거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왜를 어릴 적부터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어머니. 막 쏠깃하죠. 제가 들어도 쏠깃한데 어머니가 얼마나 쏠깃하겠어.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그냥 내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희 과에서 머리를 맞춰가지고 저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대지고는 아니지만 대지고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당연히 공유를 하면서 팀으로 그게 이루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어머니들. 자, 일단은 뭐 강사진들 경험진은요, 뭐 되게 출중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모의고사 출제위원이나 이런 것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나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력이 좀 많고요. 뭐 그냥 볼 때는 30대 중반이지만 그거보단 많아요. 제가 소띠입니다. 소띠. 끝났네. 제가 50이 넘어요. 그것처럼은 안 보이죠. 예. 그래가지고 경력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다 데이터가 쌓인 게 있고요. 일단은 어머니들 자녀분들이 필요한 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어떤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구분을 잘 하는, 국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 성적이 만약에 국어가 옳은 거에 30%를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준대요.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가.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겠지만 국어 쪽에서 그게 제일 심하다는, 그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니까 그거는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짧게 이렇게 해서 그냥 믿음만 주는 정도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어떻게 신뢰는 충분히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네. 예. 감사합니다.